5월 14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원칙과 기준 없는 공천 작업으로 공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 지역 시장군수 공천자가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확정됩니다.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통해 광주발전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기업은 전체 2%도 안 되고 시가총액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기념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세월호 참사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은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광주광역시에 보낸 5.18 기념식 계획안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빠져 있고 기념 공연만 식순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기념 행사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식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디모리언 행진곡이 이제 식수면 들어갈 건데 이제 합창을 할지 재창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참석자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기념식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오지 않는다입니다. 대신 세월호 수습 과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5.18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정부 기념식을 주관하는 수장으로서 참석합니다.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기념행사위원회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 항의 방법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하루 더 미뤘습니다. 친북 내지 참여하지 말자는 쪽이 5월 3단체 중심이 됐고요. 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광주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들이 대개 시민사회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두 의견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놓고 5월 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당사자인 박승춘 보훈처장이 기념식장에 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의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또 올해도 5.18 기념식이 반쪽짜리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예비후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묵살한 데 이어 재창하는 것마저 정부가 거부한 마당에 정부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5.18 재단 등 시민사회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5.18 기록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카톨릭 센터에 들어서는 5.18 기록관은 오는 12월 초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18 기록관이 완공되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오른 각종 5.18 관련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공천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던 날, 이낙연 후보의 비서관과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앙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후보로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연루됐는지 알 수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후보 측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을 맡겼고 최고위는 다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면서 결정은 며칠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낙연 후보를 정당의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방안은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주승용 후보 측도 당비 대납 의혹이 있고 이석형 후보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 공천하기보다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광주시장 전략공천으로 후폭풍을 경험한 중앙당으로선 어느 경우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만큼 결정을 더 미룰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경선 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 없는 경선 방식에 반발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후보자 등록을 코앞에 두고 또 뒤집어졌습니다. 영암 군수 경선은 2차 심사에까지 포함됐던 김일태 예비 후보가 중앙당 최고위원회 심사에서 배제되고 전동평, 김재원 2파전으로 치릅니다. 전략 공천했던 여수 시장과 화순 군수는 하루 만에 번복돼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확정된 경선 후보자도 밤새 뒤바뀌고 추가되는 등 공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지역 모두 안철수계 후보에 대한 안배가 작용됐다는 후문입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방식에 반발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대거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암 김일태, 신안 남상창, 한평 노두건, 장흥 정종선, 담양 유창종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계를 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예비 후보도 특정 후보를 위한 불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경선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새정치연합과 승부를 겨룰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 지역 시장 군수 공천자를 이르면 오늘 중으로 확정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토대로 13개 시군의 시장 군수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후보가 단수 추천된 시군과 경선 절차에 반발해서 예비 후보가 탈당하며 후보가 한 명만 남은 시군에서는 공천자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광주시의회에서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한 달 반짜리 시의회 의장을 뽑자며 본회의 소집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의장이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한 달 남짓 의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가량입니다. 임동호 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회를 대표할 의장을 뽑자며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날짜도 오는 16일로 지정해 의장 선출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5월 18일 날 5.18 기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 안건이 의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의원들이 잇따라 사퇴한 이후 20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려면 최소 11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의원들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도 가능한 일들을 굳이 새로운 의장을 뽑아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 소집이 실제 진행될 경우 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족보에 남길 광역의회 의장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의 움직임에 6대 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재 광주시장 예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정재 예비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 광주 발전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깨끗한 선거로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휘국 예비 후보와 정희곤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장휘국, 정희곤 두 예비 후보는 광주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민주개혁의 가치를 계승할 단일 후보로 장휘국 예비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정희곤 예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을 대부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2층 주택에서는 집주인 39살 김모 씨가 혼자 자고 있었는데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거실 진열장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는 해조류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해조류 소비를 대중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박람회는 끝났지만 해조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완도 지역 해조류 양식장은 2만 2천여 헥타르, 9천여 어가에서 김과 매생이 등 연간 37만 4천여 톤의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제품 단순화와 판로 부족, 수년간 정체된 가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조류의 한정된 수요와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해조류 박람회입니다. 완도군은 박람회 열기를 이어나가고 해조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조류 산업지원 사업소를 3년 한시기구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조류 수출 상담과 판매 등 해조류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해조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네트워크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출 상담도 하고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창립된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계와 생산자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한 민간 조직인 협회는 박람회 개최로 높아진 해조류 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과 이런 민간 조직이 함께 해조류 홍보, 해조류의 어떤 시장 개척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함께 해야 될 걸로 보고. 박람회 주재관은 해조류 관련 지역 특화 사업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4개 전시관은 철거되지만 전시물들은 완도 오천 민속전시관 등으로 옮겨져 전시됩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해조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은 전체의 2%도 안 되고 시가총액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 본사를 둔 국내 상장사는 광주 16개, 전남 12개 등 28개로 전체 상장사의 1.59%, 시가총액은 0.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상장사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 기업의 시가총액은 80%에 육박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월호 성금모금 게시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22살 A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모 씨는 장흥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라고 위장해 세월호 모금을 한다는 글을 올려 자신의 계좌로 성금을 송금받아 약 20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후원금 기부 사기에 대해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비례대표 추천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조차 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정지어 밀실, 졸속 공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도 남구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확정해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윤장현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동영 선대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장 전략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새 인물을 찾아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윤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밖에 없었다며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윤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섭니다. 윤장현 예비후보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실 갖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또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켰고 선대위에는 광주 쪽 국회의원과 정찬영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강훈태 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광주시장 후보를 무공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전략공천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광주시장 후보를 무공천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는
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TV토론 등 후보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둔 20일에서 28일이 단일화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병환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공항을 국제적인 항공정비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스카이파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환 후보는 광주와 국가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공항을 첨단 항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광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2014년도 5.18 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제10회 5.18 문학상에는 시부문 김한수 씨의 반디의 시위, 소설부문 이희영 씨의 당신의 거울, 동화부문 문은하 씨의 이름 도둑이 각각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5.18 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5.18 자유공헌안 자유관에서 광주 전남 작가회의와 5.18 기념재단이 주관한 5월 문학제와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으로 외식 수요가 증가해 이번 달 농산물 가격이 반짝 강세를 보였지만 대체로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상 여건이 좋아 농산물 출하는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당분간 대부분 품목이 약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NC의 1차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은 막상막하의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기아는 4연승을 눈앞에 두고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팽팽했던 기아와 NC의 1차전, 경기 초반까지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1회, 신종길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은 기아의 몫이었습니다. 기아는 주말 3연전 싹쓸이의 기세를 이어가는 듯 경기는 기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설렘은 3회까지였습니다. 필의 솔로 홈런. 그런데 기아의 해결사 필과 NC 이호준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필의 타구는 비디오 판독 결과 파울로 번복됩니다. 필은 다시 타석에 올라야 했고 삼진으로 쓸쓸히 돌아섭니다. 뒤이어 이호준이 역전포를 때리며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 끗 차이로 홈런을 놓친 필과 이어 터진 NC의 홈런. 기아에게는 더 쓰린 홈런입니다. 왼쪽 큼지막 탈타구 높은 포물선 당장 넘어갑니다. 역시 필입니다. 필은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포를 쏘아 올리며 뺏겼던 홈런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필과 이호준의 매정한 인연은 또 이어집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9회 말 이호준이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며 황금 같은 필의 동점포는 빛을 발하고 승기는 NC의 손에 쥐어집니다. 어제의 패배가 더욱 아쉬웠던 이유, 승부를 갈랐던 9회, 뒷문 단속이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뼈아픈 실책이 나왔는데요. 실책은 곧 위기가 되고 결국 승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공수에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추격한 기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마산구장에서 NC와 2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김진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오늘 김진우 선수에 맞서는 상대는 에릭입니다. 에릭은 올 시즌 7경기에 출전해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긴 회복기를 가져야 했던 김진우 선수. 오늘 올 시즌 첫 1군 등판입니다. 기아의 마운드는 김진우 선수를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오늘 그의 화려한 부활을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오늘도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 곳곳에서는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거리 광주 8km, 목포 5km로 평소보다 짧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5도, 영광과 광주 17도, 구례가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 24도, 구례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양은 최고 5mm로 적은 양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목포와 진도, 신안, 영암 등의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순천과 광양, 여수에서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군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5에서 9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겠고요. 낮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